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일요일 오후인데 제가 오늘은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국민 배우 정우성 씨 혼외자 논란으로 굉장히 많이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배우 정우성 씨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현재 보이는 이 사주는 제가 이 나무위키를 토대로 이거를 구성을 했고요. 여기 시주는 제가 임의로 붙인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배우 정우성 씨의 어떤 이력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추정을 해 봤을 때 여기에 시주에 올 수 있는 시간은 갑인이라든가 또 을묘, 갑인 을묘시가 가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신이나 신유시가 가능한 그런 시간이 가장 유력한 시간으로 보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추려본다면 아마 을묘나 경신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경신이나 을묘가 될 수 있는데, 이 을묘가 만약에 된다면 뭐 사주 격국으로는 괜찮은 거게 됐지만, 시주가 을묘라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어떤 배우로서의 모습보다는 어떤 공직자라든가 이런 직장인 뭐 이런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라면은 경신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임의로 이분의 그 시주를 경신시라고 두고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배우 정우성 씨의 사주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간은 결국 이제 사주를 다양한 사주를 해석하는 어떤 능력을 기르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시주가 경신시가 됐든 뭐 신유시가 됐든 을묘시가 됐든 갑인시가 됐든 관계없이 이런 구조의 사주를 어떻게 풀어볼 거냐 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하면은 뭐 배우 정우성 씨의 사주가 이 사주가 맞든지 안 맞든지 관계없이 유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사주를 볼 것 같으면은, 보면은 이제 지노래 무토죠. 지노래 무토에서 지지에서 이렇게 신자진 합을 하면서, 개수가 천간에 투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구조의 사주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정제격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천간에 여기 투간에 있는 이 개수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개수가 용신이고 이것이 격이니까 정제격에 정제용신을 쓰는 사주죠. 그래서 이것이 용신입니다. 개수가. 그래서 이 개수가 이제 병화와 경금을 보고 있는 거라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제용식인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사자성어로 격국을 구분한다면은 제용식인격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용식인격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제용식인격이 아주 아름답게 격국이 구성이 되려면은 재성의 입장, 용신이 재성이니까 재성 입장에서는 이 인수도 상신이고 식신도 상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식과 인수는 서로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애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불애, 서로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과 인은 이렇게 붙어 있거나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제격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는 볼 것 같으면 제격의 식과 인이 일간을 사이에 두고 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현상은 보입니다.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병화 입장에서 이 경금을 화급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무토 일간이 있는 관계로 좀 떨어져 있기도 하고 또 약간 이 통관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제용식인이 돼 있다. 그러니까 제용식인격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용식인격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것보다는 이 사주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인수, 그러니까 월간에 있는 인수가
병화 저 인수가 지지에 전혀 그러니까 통근하지 못한 거예요. 무근한 천간이죠. 그래서 이 월간에 있는 병화가 지지 어디에도 지금 뿌리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근하지 못 혼자 허공에 떠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논리로는 재용식인격이 성립하지만 왜냐하면 이 사주가 지지에서 또 그냥 이렇게 진월의 무토에서 그냥 개수가 투관했는 것이 아니고 신자진 수국을 이루면서 개수가 투관했는 상태에서 병화가 개수 바로 옆에 이렇게 위치를 하기도 하고 또 지지에 통근도 못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인수라는 병화가 굉장히 무력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병화가 재용식인격에서 하나의 상신으로서 있는데 이것이 무력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학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인연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공부에 뜻이 없기도 하고 공부 자체를 잘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부모가 굉장히 무력한 사람이다. 부모가 굉장히 무능했거나 무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은 이제 시간에 있는 이런 구조라면은 식신경금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실력으로서 세상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죠. 이게 이제 이분의 전반적인 사주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도 초년에 이 초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을묘대운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을묘대운은 실질적으로도 뭐 거의 그 그러니까 그 재개발 지역구 이런 데서 정말로 힘들게 살았다고 그래요.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을묘대운에 이렇게 오면 왜 그러냐면은 이 병화가 지금 굉장히 무력해져가 식신이 어느 정도 살아있어요. 이 사주는 살아있는 상태인데 을묘대운의 을목정관이 이제 적격사주에서는 이게 이제 축과 진에서 이 무토가 통근되기 때문에 일간이 그렇게 힘이 없는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을목이 정관이 와가지고 경금 식신을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신 하나를 죽였고 그 다음에 월간에 있는 병화는 지지에서 이렇게 신자진 수국을 이루면서 투관되어 있는데 이제 신자진 수국에 의해서 이 병화 이 자체가 거의 쓸 수가 없는 상태로 무력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운에서 을목이 와서 이렇게 경금 그나마 남아있는 식신이라는 것을 또 합거해 버리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용신개수 정제는 고재라고 그럽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외로운 재가 돼서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16살 대운이니까 그때까지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번째는 이제 그 두 번째 대운에는 이제 갑인대운이 들어오면은 이 갑인대운에서는 이 갑목이 왔다는 것은 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제 병화는 거의 무력해 있는 상태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태지만 일단 고려해서 좀 제외를 하고 보면은 재용 식재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이 대운 갑인 대운 자체는 을묘 대운보다는 훨씬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갑인 대운에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격인데도 7살 갑목 7살이 와서 재생살을 할 것 같지만 상신 경금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격국을 흠이 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격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도 겪고 이렇게 하지만은 발전할 수 있죠. 그래서 17살 때 이제 이 고등학교에 상고에 들어가 가지고 그 해에 이제 또 자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해는 왜 그러냐?
이 기토가 와서 칠사를 이제 급지합살로 해결을 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학교는 일단 갔죠. 갔다가 아마 뭐 2학기나 그럴 때 그만뒀을 거예요. 언제쯤 그만뒀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다니다, 그러니까 기해년 자체가 뭐 그렇게 아주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로 이제 그만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게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18살 때가 되면 이제 경호년이 돼요. 경호년이 되면은 지지로 오화가 와서 대운의 인목이랑 화국을 이루면서 경금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재생사를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안 좋은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해년 아마 하반기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기해년이 아니죠. 기사년이죠. 이 사람 17살 때니까 기해년이 아니고 기사년이 되겠는데, 기사년이 되는 해가 17살 때입니다. 17살 때. 17살 때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18살 때 되는데, 이런 시간들은 다 불행한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17살 때가 이제 기사, 그 다음에 19살 때가 경호년 이렇게 돼요. 경호년, 이게 다 불행한 시간들이 됩니다. 17살 때의 상반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반기 운에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인대운은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인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을묘대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된 시기였거든요. 이게 제격에 칠살이 왔지만은 격국이 제용식제격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제용식제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갑인대운은 훨씬 좋은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서서히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개축대운이라는 거 20대 중반부터 시작되는 이 10년은 뭐 그렇게 많은 발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먼저 이 갑인대운 이분이 여기 보면 이제 94년이 언제냐면 갑술년이거든요. 94년이 갑술년이 되는데, 갑인대운의 갑술년입니다. 갑인대운 갑술년이니까 중살이 되면서 대세운에서 또 화국이 동해요. 그래서 이게 데뷔작인데, 94년에 구미호라는 영화를 찍어 데뷔작인데 이거 거의 성공을 하기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도 좀 실패작이라고 해요. 그러나 데뷔작이라는 것에서 굉장한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배우를 했을 때 첫 번째 영화를 찍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데뷔를 했는 데서 의미가 있고, 그 영화 자체가 그 해에 그렇게 흥행을 거두기는 쉽지 않은 그런 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갑인대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영화계에 데뷔도 하고 22살에 데뷔를 했으니까 괜찮은 나이에 데뷔를 했죠. 그래서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이제 개축대운에는 또 이제 갑인대운보다는 좀 더 됐지만은, 이 시기에는 보면 영화들이, 이 사람이 만든 영화들이 다 100만 관객, 100만 관객 이내에, 그러니까 뭐 60만, 70만, 뭐 100만 이내의 관객을 동원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영화들이 다 뭐 어떻게 보면 흥행 실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기였죠. 그러나 많은 양의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개축대운, 또 이제 갑인대운에 비해서는 이제 실질적 영화 배우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시기지만 많은 발전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자대운 때는 이제 상당히 발전을 합니다. 임자대운이라는 거는 주로 어떤 때냐면, 여기에 지금 보이면은 그 2010년대를 위시를 해가 있는 거거든요. 2008년부터니까. 이렇게 돼가지고는 요 시기들은 상당히 발전을 하고, 다 영화가 한 500만 내외의 관객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흥행에 성공을 했다 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임자대운은 꽤 성공을 했죠. 왜 임자대운이 성공할 수 있었냐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이제 진월생입니다. 진월생이니까 천간으로 임자대운이 왔을 때 임수도 용신이 되고 자수가 와서 용신이 한 번 더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나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돼 가지고 임자대운은 상당한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계면년, 그러니까 신의 대운 계면년에 이제 여기 서울의 봄을 찍어서 하반기에 그걸로 인해서 1000만, 1300만을 관객을 동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성공을 거두었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신의 대운에 와 있어요. 신의 대운에 와 있는데 신의 대운 자체는 아주 괜찮은 운이죠. 그러니까 이 신의 대운 신금이 와가지고 이 병화를 이제 거의 다 죽어 있는 병화기는 하지만은 이거를 합함으로 인해서 상신이 안정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재용식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됐죠. 그러나 신의 대운에서 계면년이라든가 뭐 이민년 이럴 때는 괜찮았지만은 갑진년에 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왜 그러냐면 갑진년에 진토가 와서 이렇게 수국이 한 번 더 움직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식신생재 재생살로 그러니까 식신생재 재생살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하진 않은데 약하게 이렇게 식신생재 재생살로 돼 거의 파격으로 돼버리기가 쉬워요. 완전한 파격은 아니지만 지지로 온 진토가 이 사주 내에 있는 재성을 한 번 더 움직이기 때문에 갑진년에 천간으로 왔는 갑목과 식신과 이런 관계에서 통관시키는 작용을 해서 결국은 적격인데 식신생재 재생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가 있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게 이제 이 사람 일반적인 거 다음 대운 적어도 이분은 저거 다음 대운이니까 이제 66세 7세까지 가는 이 경술 대운까지는 상당하게 한 번 더 데이트를 하는 작품이 한두 개 이상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될 수 있고 그 후에 오는 이제 기후무신은 크게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제 하반기 완전 하강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이제 구조로 이 사주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신문 뉴스를 이제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정우성 씨 뉴스에 대해서 계속 이 신문 기사들이 혼외자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혼외자라는 것은 어떤 결혼을 했는 남자나 여자가 다른 이성과의 사이에 배우자 이외의 어떤 이성과의 사이에 자식을 뒀을 때를 혼외자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는 걸 알고 있고 총각이 어떤 일들에서 결혼 전에 혼 전에 그러니까 자식을 두게 된 것이죠. 이런 거는 혼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보여져요. 그럼 그 미혼의 남자 여자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자식을 출산을 했다는 것이 뭐가 흠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혼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부도덕하고 불륜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언론에서 쓸 때 혼외자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혼외자가 아니라 미혼의 남녀가 그 결혼식을 그냥 안 했을 뿐이에요. 결혼식을 안 하고는 그냥 자식을 낳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특히나 배우라는 직업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스럽게 봐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하나의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쪽으로 얽어매면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우 정우성 또는 뭐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성직자에 준하는 윤리나 도덕을 지금 뭐 요구를 하는 것처럼 자꾸 보여져요. 우리 사회는.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혼외자라는 표현을 막 쓴단 말이에요. 근데 혼외자는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자기 배우자 이외의 사이에서 어떤 자식을 두게 됐을 때 혼인 외의 자식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총각이란 말이에요. 총각과 처녀가 자식을 사랑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왜 부정적인 이미지로서 특히 이미지로서 먹고 사는 배우에게 혼외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굉장히 불륜적이고 부도덕한 그런 이미지를 씌우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주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배우입니다. 배우기 때문에 뭐 성직자가 그랬다, 뭐 목사가 그랬다, 뭐 스님이 그랬다 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거든요. 배우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 속에서 뭔가를 창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현들이 아주 부적절하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앞으로도 한동안
금년에는 뭐 조금 시끄러울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없고요. 앞으로도 한동안 상당한 부분에 또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국민 배우죠. 국민 배우 정우성 씨와 관련해서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